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절대 조심해야 될 복을 차버리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크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뭐 그 밥 먹는 거 봐도 복 나간다, 그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막 혼나고, 그리고 뭐 사람들 대하는 거, 표정 이런 거, 표정도 막 밝게 잘하고 있어야지. 막 뭐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으면 복 나간다,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이런 얘기 또 듣고. 참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걸 보면 어른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오는지, 우리의 어떤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들어오게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정말 그야말로 복을 차버리는 습관 있잖아요. 복 없어지는 습관. 네 복을 네가 차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돼. 운을 막 불러들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운을 막 내치는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집착하는 습관이래요.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집착하는 거. 왜 그런 경우 많죠. 이제 이 마음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뭐 절대적으로 뭐 많은 걸 갖고 있고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별로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돈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왜 돈은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막 이런 이제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없는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없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계속 마음도 안 좋고 점점 더 운이 나빠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작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다른 친구들 뭐 주식해서 뭐 대박 났더라 뭐 이런 얘기 막 들으면 막 속상하고, 그때 그 친구 그때 살 때 내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샀어야 돼 막 이런 거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없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뭐 어떻게 올랐다 그러면 또 너무 속상해하고, 그거 내 거 아닌데 나한테 없는 건데. 그리고 그때 그 회사를 가더라면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됐을 텐데, 회사 다닐 때 그 퇴직 준비를 그렇게 저 선배처럼 이렇게 해야지 뭘로 식당으로 뭐로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없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후회하고 땅치고 막 내 발등을 내가 찍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복을 점점 더 나가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럼 거꾸로 이제 복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게 될까요? 있는 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에 참 감사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없는 거에 집착해서 뭔가 없는 거에 속상해하고 집착해서 결과가 좋아진다면이야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용없는 후회, 집착은 이제 자기를 점점 더 불운으로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나 후회가 근데 안 들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끊어야 되고, 지금 나한테 있는 거 다시 그쪽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딱 시선을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거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액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코로나 정말 이 와중에도 정말 직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바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일터가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힘드신데 어쨌든 내 일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회사를 이제 할 수 없이 나의 그 의사는 아니었는데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있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퇴직금도 있다. 그리고 적금도 있다. 일단 몇 달을 버틸 만한 생활비는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준비하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어떤 액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쳐다보는 어떤 그런 습관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이제 복 있게 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습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을 절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복을 차버리는 습관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새로운 일이나 도전을 싫어한대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복을 차버리는 습관이 그런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늦었어 이미.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2년 전인데요. 그때도 이미 저보고 막차 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이미 포화 상태인데, 지금 들어가서 그게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열이면 10명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 뭐, 완전히 포화 상태인데, 지금 뭐, 들어가서 다 깨져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포화 상태라고 한 그때, 일단 어쨌든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발전하고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거 너무 확률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꼭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럼 치킨집을 하면 그건 굉장히 만만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커피집은 만만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편의점? 더 어렵죠.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뭐 어떤 자영업을,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무슨 뭐 책을 써내거나 또 무슨 닭집을 하거나 그야말로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거나 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어차피 1% 싸움입니다. 1%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 안에 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다들 뛰는 거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걸 핑계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는 거, 그것도 복을 차버리는 그런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직한다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이직이냐 큰일 난다 라든지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작은 걸 하나 이렇게 무슨 작은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뭔가 또 다른 이제 이걸 어떤 이제 확장하거나 어떤 또 다른 걸 생각하거나 이제 뭔가 더 키울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른 거 하면 있는 것도 까먹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딱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나? 그런 도전을 이제 싫어하면서 핑계를 굉장히 만들고 있지 않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요즘에 그렇게 했다간 다 망해. 라는 식으로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 힘에 맞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도전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거, 시도해 보는 거, 이런 굉장히 복을 불러드리고 오늘 불러드린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을 이제 누가 이제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뭐 그거 되겠어 그거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는 맨날 그냥 뭐 TV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 계획하는 일이 나한테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는 게 오늘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그 복을 이제 막 차버리는 사람들 습관. 세 번째, 축하나 칭찬에 대단히 인색한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막 이런 거. 근데 누가 잘 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막 칭찬하거나 축하해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은 자기 복을 그야말로 자기가 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선배나 친구가 잘 되면 그걸 배합할 일이 아니에요. 선배나 친구가 잘 돼야죠. 그래야지 뭔가 나도 또 다른 이제 그들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지인이 이제 교포인데 그쪽 교포 사회도 한인 사회가 너무 이게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자기가 좋은 일이 있는데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그걸 갖다가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기가 싫어서 그때서부터 자기랑 차도 안 마시고 이렇게 뭐 대면대면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길래 제가 일단 그건 교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나 그렇다. 근데 이제 그건 천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냥 그런 걸 그냥 두는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막 속상해 하지 말고 그냥 나 스스로 나를 축하하고 나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해라.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막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합격했어요. 뭐 승진했어요. 투자한 거 제대로 이익 올렸어요. 매출이 올랐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떨떠름하면서 마지못해서 차는 축하.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갈까? 그럼 막 힘들고 막 더 내 마음이 힘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사람이라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어떤 리액션을 하는 게 나의 좋은 운을 내가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를 위하는 일이죠. 남이 잘된 일을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마지못해서 축하하면서 그 회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 겉으로 보는 것보다 부실하다고 하던데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이렇게 초를 치는 경우. 굉장히 정말 자기 목을 자기가 차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승진했다는 말에 이제 친구가 승진했다고 내가 오늘 밥 한 끼 살게 막 이래갖고 이제 친구들 모아놓고 밥 샀는데 그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빨리 진급되는구나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과장 진급하려면 아직 멀었어. 이게 규모가 커서 그래도 이제 작은 회사 과장 연봉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축하하는 자리에서 초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친구한테는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매출이야 이런 식으로 또 떨떠름해하는 자기가 자기 복을 자기가 말로 떠들어서 다 차내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게 언어라는 거하고 무의식이라는 거 굉장히 이제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는 말, 언어, 무의식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어떻게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알아내야 되는데 운이 정말 좋아지려면 이제 두 가지 이제 간단한 팁을 드리면 이제 이 책에서 오늘의 교재로 쓰는 책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긍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제 확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뭐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승진하고 싶다.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정말 승진하면 좋겠어 라는 게 아니라 올해 승진할 수 있어. 그러려면 나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정말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정말 몇 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내가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거야. 살 수 있어. 이렇게 확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몇 년 후에 40평 후에 아파트에서 살려면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언어에 대한 확언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 2달 안에 3kg 뺀다. 아니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 따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어떤 자격증을 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자 언제까지 난 지금 무주택자인데 5년 후에는 내 집을 꼭 마련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5년 후까지 나는 매해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구체적인 어떤 나의 실천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이제 확언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아주 명확하게 정말 일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듣고도 잊어먹고 실천하지 않아서 잊어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가 조심해야 될 복을 차내버리는 그런 어떤 습관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확언하기,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는 당장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단히 작년보다 올해가 더 훨씬 더 좋은 운을 많이 끌어당겨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